일단 가트너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는 항상 뭐 이번 해에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내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가트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그림 보셨을 텐데 요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구성도 못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겹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최대한 좀 구분 외우기 쉽게끔 3개로 나눴고, 그래서 이게 가투빌이라고 한 건 이제 가트너니까 가투 이렇게 해가지고 가투빌이라고 처음에는 했고, 가지 기증은 이제 가지를 기증하면서 이제 가치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가지 기증. 투생 시트지는 투썸 플레이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썸에 케이크 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생 시트지 이렇게 외웠고, 빌산증에는 빌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산증인이다, 빌더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빌산증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가치 전달의 가지 기증은 이게 지,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기, 기계 고객, 증은 증강 연결된 인력 이렇게 했고, 투자는 이제 투생 시트지의 생이 생성형 AI, 그리고 C가 시템, 다음에 AI 트라이즘의 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술 플랫폼에서 G라고 했고, 빌산 증행은 이제 산은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다음에 여기서 증강 개발에서 증을 또 썼고, 아까 가치 전달에 있었던 증강 연결된 인력 요거랑은 이제 인력이 가치니까 가치 쪽에 인력 넣었고, 이제 빌더는 개발하니까 이제 증강 개발은 빌더 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이제 다른 데도 계속 플랫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따가지고 N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가지 기증, 투생 시트지, 빌산 증행 요거는 이 수업하는 동안 계속 하면서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앱에다 AI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앱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했을 때에는 일단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자기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해서 최적화를 해서 유저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그림을 그려놨고, 여기 데이터 이런 거 그리는 건 쉬우실 거고, 서비스도 이렇게 그리는 거 쉬우실 거고, 사실 여기 들어가는 이게 이단락에서 저희가 표 그리거나 할 때 좀 자세히 써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내용이 풍부하게 나오려면 뭐 RPA 나오고 NLP 나오고 이미지 분석 나오고 하면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쓸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봤고, 이건 RN 이적해서 RN이라는 애가 이적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내가 이미 생각했던 구성도가 있다면 자기 걸 가져가셔도 되고, 없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는 그리고 이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게 작업자의 분석이나 효율을 향상을 시켜줘가지고 요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 많이 쓰인다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단락을 쓴다, 기대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2교시로 나와서 4단락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인력 부족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두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기계 고객인데, 이거는 사실상 그림 그릴 것도 크게 없거든요. 기계 고객이 그냥 진짜 기계적인 고객인 거고, 이게 판매자랑 구매자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판단하면서 구매자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협상까지 하면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뭐 편의점 이런 데에서 알바가 뭐 원래 10개 사야 되는데 그게 낱개로 10개인데 10박스 사가지고 망했다, 약간 이런 것들 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커스트봇이 해주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한 10% 이상이 커스트봇을 써가지고 커스트봇을 잡아야 되는 세대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1교시형이나 이렇게 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럴 때 이렇게 구성도 넣고 이제 표 그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릴 때 이게 별게 없을 때에는 사실 커스트봇 뭐 별로 그릴 거 없다, 중간에 이거 뭐 이렇게 그려놓고 의뢰자랑 판매자 사이 이렇게 그리고 별로 그릴 게 없어서 그림이 남는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기업 내부 외부 이런 거 별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림 차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기증의 마지막 증이고요. 증강 연결된 인력,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두 단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가장 구성도 그리기 편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증강하고 연결하고 각각해서 더하기 쓰면은 그림 그리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고, 이게 지금 증강현실하고 커넥티비티 해서 이제 증강현실은 다 아시는 그런 뭐 마커 해가지고 그 마커를 그 트래킹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이제 따라가고 눈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IPS, GPS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알아야지 지금 그거에 맞게 데이터를 놔주기 때문에 그런 건 증강현실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HMD를 쓰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기 같은 부분이라든가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연결은 당연히 이제 뭐 LTE, 5G, 6G 하면은 쓸 거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IoT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써주시면 답안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2교시형이다 라고 하면은 8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그멘티드 4줄 쓰고 커넥티비티 4줄 쓰고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걸 사용하는 거는, 예컨대 내가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HMD 쓰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보는 것들이 바로바로 자료 전송이 되고 분석이 되고 해서 내가 뭐 예컨대 철근이 약한 부분을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런 게 통신이 되니까 실제로 일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활용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